세계 최고의 다이빙 명소, 수백만 마리의 쏘지 않는 해파리가 서식하는 해파리 호수, 군대가 없는 나라, 그리고 세계 최초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한 나라. 여러분은 이런 팔라우라는 섬나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셨든 처음 들으시든 지금부터 끝없는 태평양 바닷속 모험가와 다이버들의 천국 팔라우에 대한 20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눈부신 에메랄드빛 풍경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낭만적인 장면들에 분명히 놀라실 겁니다. 20번. 팔라우는 비행기로만 갈 수 있다. 팔라우는 군도로 이루어진 섬나라로 그중 바벨다오브 섬에 위치한 아이라이 공항이 유일한 공항입니다. 이 공항은 팔라우의 국제공항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주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와 직항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팔라우에는 일반적인 대중버스 교통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택시를 이용하거나 렌터카를 빌리거나 현지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이동합니다. 19번. 팔라우에 입국하는 관광객은 환경보호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팔라우는 2018년 세계 최초로 기후 친화적인 관광 정책을 시행한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려면 모든 관광객이 책임감 있게 여행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팔라우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교육하는 영상을 상영해야 하며 섬에 머무는 동안 지켜야 할 행동 수칙 목록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팔라우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서약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18번. 팔라우는 세계 최초의 상어 보호구역을 갖고 있다. 혹시 실제 상어를 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상어를 안전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팔라우의 상어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지정된 상어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팔라우는 환경 보호에 진심인 나라로 이곳 사람들은 자연을 보존하고 해양의 아름다움과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문화와 생계가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팔라우는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어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식재료로 이용하기 위해 사냥하지만 팔라우는 상어 또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9년 팔라우는 세계 최초로 상어 보호구역을 지정하며 약 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망치상어, 표범상어, 백지느러미 상어를 포함해 태평양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130여 종 이상의 상어들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팔라우와 그 영해에서는 상업적인 상어 포획 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상어 지느러미 수프처럼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상어 포획 활동이 급격히 확대된 바 있었습니다. 17번. 팔라우는 세계 최초로 자외선 차단제를 금지한 나라이다. 2018년 11월 초 팔라우의 토미 레멘게사우 대통령은 산호초와 해양 생물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10가지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2020년부터 유통과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금지된 자외선 차단제를 의도적으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국내 판매자에게는 $1,000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가지고 들어온 모든 자외선 차단제는 입국 시 압수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많은 나라의 해변들이 산호초가 사라지면서 폐쇄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에는 해양 생물의 해로운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년 약 14,000톤에 달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 지대로 유입되고 있으며 벤조페논,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등 자외선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산호초 자체뿐 아니라 그 위에 서식하는 조류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산호백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팔라우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팔라우의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16번. 팔라우에는 거대한 바다악어가 산다. 혹시 악어를 무서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바다악어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육식 동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악어는
팔라우의 해안가와 석회암 섬들 주변의 맹그로브 습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입니다. 팔라우 곳곳의 맹그로브 지역과 아름다운 석회암 섬 일부 지역에서도 바다악어가 자주 목격되며 실제로 이 섬나라에서 이들은 생태계의 일부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나운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1960년대 이후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치명적인 공격 사례는 단 한 건뿐입니다. 어쩌면 팔라우 사람들이 이 섬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과 평화를 이루며 지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동물들 또한 사람들에게 더 순하게 대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15번. 팔라우에는 군대가 없다. 팔라우는 1886년부터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며 1899년에 독일에 매각된 후 1999년부터는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이후 1947년에는 유엔의 신탁 통치령으로 지정되어 미국의 관할 하에 들어갔고 1994년 10월 1일에 독립 국가가 되었으며 같은 해에 유엔에도 가입했습니다. 팔라우는 미국과 맺은 자유연합 협정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라우 시민은 미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 없고 체류 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취업할 때 노동 허가서 없이도 일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팔라우에 우선 인프라 개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 따르면 팔라우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22개국 중 하나에 해당하죠. 그러나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팔라우의 방위를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팔라우를 공격한다면 이는 곧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4번. 팔라우는 모계 중심 사회이다. 팔라우의 전통 사회는 모계 중심 체계를 따릅니다. 이로 인해 팔라우는 여성이 사회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유산, 상속, 결혼, 장례식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계 관습이 중심이 되며 이로 인해 팔라우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섬에서 주식으로 여겨지는 타로를 수확하는 일 역시 여성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타로는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식량 자원인데 이를 수확하는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팔라우의 코로르에 위치한 벨라우 국립박물관의 관장이자 지역 공동체의 원로로 불리는 올림피아 모리 여사도 이러한 전통의 한 예입니다. 팔라우의 모계 사회에서 여성은 마을 대표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회에서도 여성들이 의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번. 팔라우에는 감옥이 단 하나뿐이며 관광 명소로 여겨진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팔라우라는 이 섬나라에는 단 하나뿐인 감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단순한 교도소가 아니라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팔라우 유일의 교정시설인 코로르 교도소는 약 1600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며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 2채와 1990년대에 세워진 건물 1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도소는 높이 2.4m의 철제망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곳이 관광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도소 안에는 수감자들이 정교하게 조각한 나무 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으며 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팔라우에 가게 된다면 이 독특한 교도소를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12번. 팔라우는 인구가 매우 적다. 팔라우의 전체 인구는 약 2만 1,000명에 불과하며 이 중 약 70%가 토착 팔라우인입니다. 이들은 멜라네시아인, 미크로네시아인, 태평양 제도 출신 주민들 간의 혼혈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19세기부터 20세기 사이 이주민과 팔라우인 간의 결혼으로 인해 일부 팔라우인은 아시아계 혈통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팔라우의 공용어는 팔라우어, 손소롤레스 토비아너, 영어이며 이 중 팔라우어는 서미크로네시아어 계통에 속하는 언어로 불규칙성과 방대한 어휘량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언어로 분류됩니다. 또 다른 토착 언어인 손소롤레스 토비아너는 팔라우 남서부 섬들에서 사용됩니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49.4%가 로마 가톨릭 신자이며 20.3%가 개신교, 8.7%는 모덴크게이, 5.3%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라우에는 유대교를 믿는 소수 유대인 공동체도 있으며 약 400명의 벵골계 무슬림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석방된 위구르계 무슬림 6명이 팔라우에 정착해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팔라우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한 종교는 로마 가톨릭으로 전체 인구의 약 65%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개신교는 약 2,000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약 1,000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1번. 팔라우에는 대학이 없다. 팔라우에서는 만 6세부터 14세까지 또는 중학교 2학년, 8학년까지의 교육이 의무입니다. 이 나라는 공립과 사립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영어와 팔라우어 두 언어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팔라우에는 팔라우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기관이 있어 직업 교육과 학문 중심 과정을 모두 제공하며 미크로네시아 전역에서 온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1920년대 일본의 통치 시절에 직업학교로 시작한 것이 그 기원입니다. 팔라우에는 정식 대학은 없지만 해외에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팔라우 학생들은 학비 지원과 지리적 편의성 때문에 미국 대학 진학을 선택합니다. 10번. 팔라우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팔라우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미크로네시아 군도의 일부로 이 군도의 가장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팔라우의 전체 면적은 약 400.6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며 3개 내부 요역계의 산호섬과 다양한 크기의 화산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바벨다우브 섬이 가장 중심적인 섬으로 주요 섬으로는 앙가우르, 바벨다우브, 코로르, 펠렐리우 등이 있습니다. 팔라우의 수도는 응게룰무드입니다. 팔라우는 태평양에 있는 14개의 독립국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작고 신비한 나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팔라우 다이브 어드벤처스에 따르면 이 나라는 그 아름다움 덕분에 매년 상당수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팔라우는 연중 열대 기후를 보이며 연평균 기온은 약 화씨 82도, 섭씨로는 약 28도 정도입니다. 강수량도 풍부한 편인데 특히 7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비가 자주 내리지만 햇볕도 풍부하게 드는 날이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팔라우는 태평양 태풍대 바깥에 위치해 있어 태풍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9번. 풍부한 동식물 생태계. 팔라우는 해양과 육상 모두에서 매우 다양한 동식물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특히 팔라우 해역은 같은 면적의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해양 생물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손꼽힙니다. 예를 들어 산호초와 어류, 연체동물, 대합 해삼 불가사리, 성게 해파리, 오징어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해양 생태계 덕분에 팔라우는 세계 최고의 다이빙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육상 식생으로는 해변 근처에서 자라는 판다누스 나무와 폴리네시아산, 철나무, 야생 파인애플, 다양한 종의 야자수와 고사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팔라우에는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으며 색깔이 화려하고 종류도 많아 매년 2차례 철새들이 이곳을 지나가거나 머물기도 합니다. 팔라우에는 몇몇 파충류와 양서류도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알을 낳는 대신 새끼를 직접 낳는 독특한 개구리도 있습니다. 곤충도 매우 풍부한 편인데 특히 코코넛수 코끼벌레가 실수로 유입되면서 코코넛 나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현재 팔라우 정부는 이 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8번. 팔라우는 세계적 수준의 다이빙 명소로 유명하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다이빙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팔라우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곳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다이빙 명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라우를 둘러싼 맑고 투명한 바닷속에는 다채로운 산호초와 형형색색의 물고기, 심지어 침몰성까지 있어 매우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풍경을 눈앞에 둔다면 팔라우를 찾은 누구라도 바다에 한 번쯤은 뛰어들어 보고 싶어질 겁니다. 팔라우에는 수백 개의 섬이 있으며 각각 깨끗한 바닷물을 자랑해 다이빙 장소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락아일랜드에서의 다이빙을 추천합니다. 락아일랜드는 300개의 석회암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평균 면적은 약 47제곱킬로미터, 해수면에서 200m 이상 솟아오른 섬도 있습니다. 이곳은 수면 위로 돌출된 산호초와 밑부분이 침식돼 버섯 모양을 한 섬들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인 블루코너도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다이빙뿐만 아니라 카약을 대여해 섬 주변을 직접 탐험할 수도 있으니 팔라우에 간다면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7번. 수백만 마리의 해파리가 서식하는 호수. 해파리 호수는 팔라우 공화국의 에일 말릭 섬에 위치한 소형 호수로 길이 약 490m, 너비 160m, 수심은 약 50m에 이릅니다. 이 호수에는 현재 수천만 마리의 독 없는 해파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황금 해파리와 보름달 해파리, 단 두 종류의 해파리만이 존재합니다. 과거 이 호수는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바다와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와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곳에만 존재하는 독립적인 종들이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해파리들은 풍부한 조류 덕분에 끊임없이 번식하며 천적과의 경쟁이 없는 덕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성이 사라지고 현재는 인체에 해가 없는 해파리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이 호수에서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잠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수심 깊은 곳에는 무산소층이 존재하고 이곳에서는 치명적인 수준의 황화수소가 발생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말랑말랑한 해파리 사이를 헤엄치는 경험,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6번. 팔라우의 락아일랜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팔라우의 락아일랜드는 2012년 유네스코에 의해 복합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으로 화산 폭발 이후 형성된 무인 석회암섬 44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섬들은 옥빛 석호 속에 떠있는 버섯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산호초가 둘러싸여 있어 매우 독특한 광경을 자아냅니다. 이 섬들이 바다를 가두는 형태가 되어 수많은 염소호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락아일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염소호를 보유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생물 다양성 또한 풍부하여 385종 이상의 산호와 최소 13종의 상어 그리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수십만 마리의 해파리가 서식하는 해파리 호수는 이 지역의 상징적인 명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지만 과거에는 어업 공동체가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대 석조 마을의 흔적, 무덤 유적, 바위에 새겨진 예술적인 조각들이 약 3000년 전부터 이 지역에 인류가 조직적으로 생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라우와 락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5번. 피부 미용에 좋은 특별한 진흙이 있는 팔라우의 밀키웨이. 팔라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양 투어 코스 중 하나인 밀키웨이는 거의 모든 바다 투어 일정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명소입니다. 이곳은 수백만 년 전 허브, 식물, 꽃 등 유기물이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흰색 미네랄 진흙층이 쌓여있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밀키웨이는 팔라우의 국보급 자연자원으로 간주되며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진흙 목욕을 즐길 수는 있지만 이 진흙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밀키웨이 석호 바닥에 있는 이 흰 진흙은 피부 미용과 이완 효과가 있는 천연 스파 치료제로 여겨지며 몸에 바르면 최대 5년 정도 젊어진다는 말도 있을 만큼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팔라우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밀키웨이 석회에 몸을 담그고 진흙을 몸에 바르며 스파 체험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번. 팔라우의 다양한 요리 문화. 팔라우는 열대 섬나라답게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데요. 이곳에서는 토란, 파인애플, 고구마, 호박, 용과, 망고, 패션후르츠, 슈가애플, 코코넛, 쌀 등 다양한 식재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팔라우 주변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까지 더해져 팔라우 특유의 맛을 지닌 다채로운 요리들이 탄생합니다. 팔라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은 토란입니다. 또 코코넛 역시 팔라우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료로 여러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쌀 역시 대부분의 식사에서 함께 곁들여지는 재료입니다. 특히 코로르 섬을 중심으로 팔라우 전역에는 식당들이 많아 현지 음식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팔라우에 가신다면 꼭 맛봐야 할 음식 중 하나는 바로 토란 케이크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중간 크기의 토란 2개를 껍질 벗기고 강판에 갈아준 다음 다진 양파, 소금, 후추, 식용유를 넣고 잘 섞은 뒤 튀겨주면 완성됩니다. 이 토란 케이크는 섬 주민들의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또한 팔라우에는 박쥐 수프라는 독특한 요리도 있습니다. 이 수프는 팔라우의 울창한 숲에서 과일을 먹고 자라는 과일 박쥐를 이용해 만들며 박쥐는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한 후 고기를 분리해 신선한 양파와 잘게 다진 생강, 다양한 향신료와 함께 끓여냅니다. 한때 팔라우의 대표적인 별미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점점 보기 드문 음식이 되어 일반 식당에서는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치피치라는 코코넛을 입힌 카사바 케이크도 팔라우에서 매우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카사바를 가라물, 설탕, 판다나하스, 이피즙, 이스트, 코코넛 밀크와 함께 섞은 뒤 틀에 넣고 찐 다음 위에 간 코코넛을 뿌려 만들며 맛도 훌륭해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팔라우의 요리,
정말 맛있고 다양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음식들을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 번쯤 먹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3번. 팔라우 국민은 해외 이주 비율이 매우 높다. 팔라우는 전 세계에서 자국민의 해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전 세계 곳곳에 노동력을 파견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10%가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팔라우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체 국민 중 약 2% 이상이 언제나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번. 팔라우는 세계에서 가장 세밀하게 행정이 운영되는 국가. 팔라우는 규모는 작지만 국가 전체가 무려 16개의 주로 나뉘어 각각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자체적으로 선출된 입법기관이 있으며 세습 형태의 전통추장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약 2만 명 남짓의 인구를 가진 이 작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행정이 운영되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번. 팔라우 국기에는 달이 상징되어 있다. 팔라우 공화국의 국기는 하늘색 바탕에 깃대 쪽으로 약간 치우친 노란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란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달을 상징합니다. 달은 팔라우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름달은 물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짓는 데 가장 적합한 시기로 여겨졌고 현지인들에게 따뜻함과 평화,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늘색 배경은 태평양을 의미한다고 전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팔라우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섬나라에 관한 20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 중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혹시 팔라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해파리 호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